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소집과 토트넘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에서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를 치른 후 바로 쿠웨이트로 떠났습니다.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 소속으로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참가하여 팔레스타인과 쿠웨이트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이후 다시 토트넘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정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체력 문제를 넘어서 현재 토트넘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금의 손흥민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손흥민은 출국 전 팬들에게 아쉬움 섞인 사과까지 남겼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팬들로부터 받는 큰 사랑과 응원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 개인을 응원하지만 그가 속한 팀, 토트넘 역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토트넘을 프리미어 리그 우승팀으로 이끌어 팀의 레전드로 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토트넘을 떠나기를 원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손흥민은 지금 팀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을 다하며 팀의 성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토트넘의 역사에 남는 선수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입스위치전에서 연달아 패배를 겪으며 팀 운영에 어려움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체력 문제와 과부하가 리그의 치열한 경쟁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상위권 팀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중위권과 하위권 팀들도 각각의 강점이 있어 약팀이라 볼 수 없으며 체력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는 상위권 팀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5번 패배를 당했는데 그중 3번은 주중 경기를 치른 후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태로 맞이한 경기였습니다. 상대팀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에서 피로가 누적된 토트넘은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와 카라바오 컵 등 여러 대회 일정을 병행하면서 주축 선수들이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는 달리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특히 체력 소모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주전 선수들은 물론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에게도 심리적, 체력적으로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카라바오 컵과 FA 컵에서 일찍 탈락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리그 일정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와 카라바오 컵이 추가되면서 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빡빡해졌고 유로파 리그의 잔여 경기들까지 남아있어 앞으로의 일정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른 후 리그에서 이어진 패배 사례는 토트넘의 체력 관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유로파 리그에 출전한 팀들은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주말 리그에 나서야 하기에 챔피언스 리그 팀들과 비교해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팀들은 최소 3일간의 휴식을 가진 후 리그 경기에 임하는 데 반해 유로파 리그 팀은 이틀 만에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약팀이라고 해도 체력적인 문제로 인한 실력 저하가 발생하면 언제든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이번 시즌 전 레비 회장이 선수층을 보강하지 않은 결정은 현재 시즌이 진행되면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카라바오 컵 경기 이후 체력 과부하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팀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경기를 통해 손흥민의 피로 누적을 볼 수 있는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팀의 중심으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체력 소모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은 대부분 국가대표 소속이기에 A매치 기간 동안 체력 소모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소속팀으로 복귀하면 지친 상태에서 바로 경기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젊고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된 토트넘은 이런 일정과 체력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선수들로 팀을 운영하며 주전 선수들이 과도한 체력 소모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체력 관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 월드컵에서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며 선수들의 체력을 극대화한 결과 한국은 연장전을 치르며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4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은 체력이 기술과 전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토트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팀의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체력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기용을 자제하고 체력이 부족한 주전 선수들은 과감하게 휴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급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경험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체력에 여유가 있는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고신 대신 벤 데이비스를 기용하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포로 대신 스펜스를 출전시키는 선택이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선수들로 경기에 임한다면 경기력 저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서 앞으로 3경기 이상을 더 치러야 하며 우승까지 가기 위해선 추가로 9경기를 더 소화해야 합니다. 유로파 리그 자체로는 상대적으로 다음 경기까지의 휴식 시간이 조금 주어지지만 문제는 이후 리그 경기로 돌아오면 이틀 정도의 짧은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체력 관리와 유연한 선수 운영을 통해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할 때는 무리하게 주전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고 체력이 충분한 선수들로 경기에 나서며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야말로 토트넘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체력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입니다.